그 다음에 중간재 가격 계산 기준인데 이것도 불가피하게 암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교재 1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중간재 가격을 어떤 거로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 칠레, EFTA, 베트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매입했으면은 매입한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재료비, 그 다음에 경비, 이윤까지 더한 거를 중간비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가피하게 조금 암기 사항입니다. 예, 교재 19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예시 적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예시로 나와 있는 아이템은 한이유 FTA에서 지금 CCTV입니다. HS 코드는 8525고요. 자, 봤더니 지금 CCTV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를 봤더니 지금 총 4개가 들어갔습니다. IC, 다이오드, PCB, 배럴 어사이 해가지고 총 4가지 원재료가 들어갔고 지금 이제 중간재 활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IC, 다이오드, PCB는 메인 PCB 어사이라고 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의 반제품 형태로 메인 PCB 어사이를 중간재로 지정하는 경우와 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구분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중간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부터 보면은 그러면은 총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는 4가지입니다. 그렇죠? IC, 다이오드, PCB, 배럴 어사이 4가지고요. 그때 제품의 PSR을 봤더니 CCTV 제8525의 PSR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연산지 재료의 가격이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해가지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MC50을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입된 원재료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발라내봤더니 지금 이제 원산지를 봤더니 우선은 IC가 중국이고요. 다이오드도 그 인도입니다. 그리고 PCB는 한국이니까 영내산이고 배럴 어사이는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PCB를 제외한 IC, 다이오드, 배럴 어사이가 모두 역외산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배럴 어사이가 10불, 그 다음에 IC랑 다이오드가 더해서 6불입니다. 총 16불입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16불에다가 공장도 가격이 지금 26불이니까 요걸 계산한 가격이 얼마냐 보면은 어디 나와 있냐? 네, 대략 봐도 13불을 초과하니까 지금 50%를 초과한다라는 거죠.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재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제품은 MC 50% 이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간재를 적용했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IC, 다이오드, PCB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반제품 형태의 메인 PCB 어사이니까 메인 PCB 어사이를 중간재로 지정을 해서 한번 판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해봤더니 메인 PCB 어사이의 HS 코드는 반제품 단계에서는 8529라고 되어 있네요. 29고 해당 제품, 해당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마찬가지로 MC5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8529 반제품인 메인 PCB 어사이의 가격은 13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메인 PCB 어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는 결국은 똑같이 중국하고 인도산인 IC하고 다이오드라는 거죠. 그래서 6불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중간재인 메인 PCB 어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비는 6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지금 이제 비율이 딱 봐도 50% 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C50을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인 PCB 어사이 자체는 중간재 판정을 해봤더니 중간재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역내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메인 PCB 어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IC하고 다이오드 같은 역외산 재료도 모두 다 원산지 재료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중간재를 지정하게 되면은 메인 PCB 어사이라는 자재 하나, 그 다음에 배럴 어사이라는 자재 하나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총 투입된 재료비는 23불인데 그 중에서 지금 비원산지 재료는 배럴 어사이밖에 안 한다는 거죠.
중간재인 메인 PCB 사이는 이제 역내산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배럴 사이 비연세 재료인 10불이 전체 판가 26%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하게 50% 이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때는 중간재를 적용하면은 CCTV 같은 경우에는 한이유 FTA에서 역내산으로 충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재 규정의 세번 변경 기준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그 그림을 봤더니 최종 제품은 파우더예요. 그래서 HS 코드는 7106이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봤더니 파우더의 PSR은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CC입니다. CC이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어 있는 원재료를 봤더니 최초로 투입된 원재료는 역외산 스크랩이라는 거죠. HS 코드를 봤더니 711입니다. 즉 파우더인 7105하고 HS 코드가 같다라는 거죠. 7106하고. 그래서 최초 원재료인 스크랩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면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인 CC를 충족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스크랩을 가지고 제조 공정을 봤더니 질산은이라고 하는 반제품을 만드는데 이거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봤다는 거죠.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봤더니 질산은 자체는 2843.2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84321의 PSR을 봤더니 요거는 4단위 세원변경 기준이네. CTH네. 그러면은 2843하고 스크랩 7112는 4단위가 서로 상이하니까 질산은 자체는 역내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재 자체인 질산은이 역내산이니까 중간재 판정을 도입하면은 최종 제품인 파우더와의 관계에서도 71류와 28류는 HS 코드가 2단위가 서로 상이하니까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은 최초 원재료인 스크랩으로 판정을 했을 때는 지금 제품의 PSR이 걸려가지고 2단위가 같기 때문에 안 되지만 중간재로 적용한 질산은을 가지고 판정을 한다고 하면은 질산은 자체는 28류이기 때문에 PSR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든 세번 변경 기준이든 간에 중간재는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